안녕하세요. 디지털 한자 저자 이관동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부수 18자와 그 이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부수 18자 단원에서 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이 생각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말과 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더 세련되게 만든 것을 문자 기호인 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기후에 맞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과 기후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와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크게 나누면 소리 글자와 뜻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어는 소리 글자이고 한자와 같은 글자는 뜻 글자입니다.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뜻 글자를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소리 글자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한자만큼 쉬운 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자체도 쉬울 뿐만 아니라 한자에는 소리 글자가 갖지 못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자라는 뜻글자를 통해서 글자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글자를 통한 인류의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자도 배우고 인간의 가장 고동 능력인 창조력을 배운다는 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십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한자를 배워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처하고 또 그 대처 때마다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교육의 본질에 가장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 한자 교육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란 모든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우는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계량할 수 없는 체계화되지 않은 암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아날로그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사고방식이 디지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방식에 처음부터 적용한 글자가 한자라고 생각됩니다. 한자를 연구해 보면 한자가 얼마나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디지털 방법론까지 제가 참안했기 때문에 이제 한자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한자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 2000년 동안 가르치는 방법을 답습해왔던 그 노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클래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교육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학습 방법이 얼마나 쉽고 재밌고 빠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한자는 무엇일까요? 잠깐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쪽을 좀 보실까요? 자, 저 오른쪽에 두꺼운 통 속에 있는 디지털 한자가 있습니다. 저 책은 1100쪽 분량으로 디지털 이론으로 적용되고 또 그 반은 2만자가 수록된 한자 자전입니다. 그 옆에 그것을 축소한 학습용 디지털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자 교육 이렇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는 부수 체계를 이해하고 난 뒤에 바로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부수 다음에 폭발적으로 12,000자 이상을 3개월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수 18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한자 교육 이렇게라는 이 책은 이 단계에서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대부수 18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가르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한자에서 처음 단계인 대부수 18자 단계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고 또 학습자는 이 책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대부수 18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적인 책이고 그것을 학습하기 쉽고 재밌게 나타낸 책이 한자 학습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나 교사들은 대부수 18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자 학습 이렇게 1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대부수 18자 체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수 18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수는 아십니까? 한글의 다소리 연록자와 같이 또는 영어의 알파벳 26자와 같이 한자에도 그러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자들을 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수를 마치 사전에 찾는
어떤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수란 사전을 찾는 기능이 아니라 그 이외에 더 중요한 부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가 한글 20넉자, 알파벳 26자와 같이 20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배나 되는 216자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는 글자가 알파벳 26자도 많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배웠듯이 부수가 216자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보는 복잡한 글자를 200자 이상을 단숨에 배우고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바로는 216자를 획수별로 암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고 스스로 학습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200명짜리를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학습의 결과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만나서 기억하는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자 교육을 암기로 인한 방식으로, 암기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뒤떨어지는 방법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수 200영자를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부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수를 영어로 생각한다면 파트, 그러니까 파트의 우두머니란 군대로 치면 소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학교로 치면 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반장이 214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때에 학년장을 둔다면 초등학교에는 6명의 학년장이 나올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3명의 학년장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학년장을 뽑는다면 우리는 부수 200일자를 학년장 수만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한자 부수 200일자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강의자전식의 획수순이 아니라 한자 본래 방식인 뜻글자, 즉 의미로 분류를 하여보면 18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이 18가지를 학년장처럼 부수의 대장, 그러니까 대부수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수라는 개념보다 대부수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수 18자를 이해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알파벳 26자와 한글 20자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보다도 3분의 1로 줄어든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수 18자 체제야말로 너무나 쉽고 또 18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한다면 네 호흡, 길게는 2호흡 만에 18자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22번 쉬면서 18자를
쉽게 파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수 18자에 대해서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8만 자 정도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8만 자라는 각계의 한자들도 의미별로 분류하면 혹은 부수별로 분류하면 216자 안에 다 소속이 되는 소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216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글자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대부수로 분류하게 되면 대부수는 18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16자를 고유의 뜻을 모두 획수와 관계없이 의미별로 해처 모의를 시키게 되면 이 216자가 대부수 18자의 소속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대부수 18자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28쪽을 펴시고 한자 교육 1억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3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32쪽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분류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왜 대부수가 18자가 되어야 되는 18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부수 200여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수 200여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분류 방식의 방법을 통해서 대부수 18자를 배우면 나머지 부수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지되는 방법이 대부수 18자 분류 방법 및 체계인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실까요? 여러분, 18자라고 하니까 숫자 1부터 18까지를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글자를 18자를 놓고 갑자기 단숨에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8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대부수 4대 분류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4대 분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만자나 되는 많은 글자들도 4대 분류를 해보면은 결국은 그 내용들이 첫째, 자연, 둘째, 인간, 셋째, 생활, 넷째, 동식물 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팔만자가 되는 한자들은 대략 자연의 사만자, 실수했습니다. 자연의 이만자, 인간의 이만자, 생활의 이만자, 동식물의 이만자씩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수 216자도 이 4대 분류로 나눈다면 50자 정도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수 18자도 넉자 5자 정도씩 4대 분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자가 많아서 배우기 힘드니까 먼저 배우는 글자는 몇 자가 되겠습니까? 네, 4대 분류니까 넉자가 되겠지요? 그럼 그 넉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대표 글자는 하나일입니다. 여러분, 하나일자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글자이죠? 둘째, 인간에서 4대 분류에 속하는 글자는 사람일입니다.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생활의 4대 분류의 글자는 옷입니다. 동식물의 대표 글자는 동물의 대표인 개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일, 사람인, 옷이, 개견. 자, 여기에서 자연 1, 인간 인, 이 두 글자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생활.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의식주 생활에서 의식주의 대표가 옷,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글자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옷의 모양, 그러니까 저고리가 되겠죠. 저고리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낼 글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준 글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식물의 대표 글자인 개견은 개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모습, 개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개를 정면으로 봤을 때 저 뒤에 보이는 것은 개 꼬리가 되겠지요? 꼬리. 그래서 개견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대부수 18자를 배울 때 다시 설명해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수 200여자를 배우기 위해서 대부수 18자를 배워야 되는데, 대부수 18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넉자씩 배울 수 있다는 디지털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넉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9자를 배우고, 18자를 배우고, 25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216자를 배운다는 이 체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어떤 계량할 수 있는 넉 자, 아홉 자 이런 식으로 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디지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글자를 놓고 한자를 놓고 몇 자씩 가르쳐야 되는 그 과정이나 어떤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글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배웠을 때 그 문장은 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른 책을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체계화가 되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부수 216자를 의미별로 나누면은 대부수 18자 개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책에 있는 것으로 잠시 설명드리면은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자연, 인간, 생활, 동식물에서 자연에서 일산수 1, 인간에서 인생 신구수, 생활에서 의명공, 동식물에서 견오조, 초목, 그 밖에 비, 이렇게 해서 이 18자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빨간색 글자가 이 4대 분류의 대표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선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네 박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